야권도 여권 못지않게 윤석열 후보냐 아니냐를 두고 굉장히 좀 치열합니다. 자, 일단 민심 진심 오늘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차기 대선의 성격은 정권 교체일까요? 정권 안정일까요? 이 여론조사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정권 교체가 48.4, 정권 연장이 44.5. 야, 요거. 배종찬 소장님, 상당히 흥미로운 여론조사인데 박빙이에요. 네. 그런데 저희들이 기억하기론 요 이전에 실시된 비슷한 여론조사에서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높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거의 5.5 대 4.5 정도로 정권 교체 의향이 높았죠. 예. 근데 그때의 상황을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지금보다는 더 낮았고 대략 한 달 반 전. 그러니까 지난 4월 재보궐선거 직후에만 하더라도 정권교체 의향이 더 높았어요. 절반이 넘었고. 그래서 정권교체 의향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구나. 정권교체될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분석이 가능한 시점이었는데 지금 7월 27일입니다. 현재. 물론 이제 이 조사는 그 이전에 실시된 조사 결과인데 여론은 팽팽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권 연장 여론이 상당히 올라왔다.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왔다. 그만큼 정권 연장에 대해서 지지층들이 재결집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무엇보다도 먼저 지적을 해야 되는 것은 국민의힘이 또 보수가 지난 재보궐선거 이후에 정권교체 동력을 살리지 못했다. 예. 이른바 이준석 대표도 한껏 MZ세대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면서 정권교체 의향을 높였거든요. 여론을 높였거든요. 중도층도 이 정권교체 여론이 더 높을 정도로 견인했거든요. 예. 그런데 불과 한 달 사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치열하게 경선이 치러지면서 지지층 결집했고 대통령 지지율도 올라갔는데 이준석 대표 또 보수 야권의 대선 후보 또 보수 국민의힘이 정권 교체를 또 정권 심판론을 못 살리고 있다. 자칫 잘못하면 보수 야권 쪽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래도 부동산 문제도 있고 코로나로 경기도 상당히 침체되어 있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정권 교체의 기회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정권 심판론이 현실적으로는 살아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두 번째 민심 진심. 주요 주자들, 이번에 여야 주자들을 한데 묶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8% 이상 후보들, 윤석열 26.9, 이재명 26, 이낙연 18.2, 최재형 8.1, 배종찬 소장님, 네. 최재형 전 감사원장, 최재형 예비 후보의 상승세, 주목할 만한 겁니까? 주목할 수 있습니다. 네 글자로 이어가면 최재형 전 감사원장 예비 후보 등록을 했기 때문에 이제 대선 후보이기도 하죠. 아직 대선 출마 선언은 안 했지만 네 글자입니다. 올라오네. 올라오네. 사자성어를 기대했지만 기대와 다르게 올라오네. 오늘 좀 쉽게 가야죠. 예. 네, 올라오네. 그러니까 다자 대결 구도에서 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주춤합니다. 앞서 이제 보여드렸던 같은 조사 기관의 조사에서 추세를 보는 게 중요하니까 약 한 달여 전 5주 전과 비교하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한 11%포인트, 11%포인트 가량 빠졌어요. 그러니까 여성, 중도, 또 MZ세대, 대체로 이렇게 이탈을 했죠. 그런데 그 빈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윤석열 후보의 빈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것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 올라오네. 그러니까 한 주 전과 비교하면 불과 2%포인트 가량이지만 2주 전과 비교해보면 무려 5%포인트 가량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금 한 자릿수에 있는 보수 야권 국민의힘 대선 후보랑 비교를 해보면 원희룡 지사도 출마 선언을 했죠. 유승민 전 대표도 전 의원도 출마 선언을 했죠. 그런데 유독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올라오네. 예. 이렇게 되는 것은 윤석열 후보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 보수 야권 후보가 지지율이 올라오니까 이것은 보수 야권의 경쟁력이 좋아지는 것이죠. 하지만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직까지는 윤 후보를 위협할 정도의 이 최재형 감사원장의 지지율은 아니에요. 예. 그런데 한 달여 뒤에 경선 버스를 올라타기 직전에 윤 후보의 지지율이 더 내려오고 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지지율이 더 올라간다면 어떡하지?
이건 상당히 이 국민의힘으로서도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사실 핵심 변수는 윤석열 후보가 언제쯤 입당을 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변수가 될 거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상당히 좀 흥미로운 포인트입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예비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직업란에 무직이라고 적은 게 굉장히 좀 흥미롭고 보통은 정당인 이렇게 많이 쓰는데 아직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정말로 무직. 그래도 백수라고 안 적은 게 어딥니까? 최재형 후보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제가 후보 등록을 한 의미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 동안 정말 어지럽게 만든 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된다. 이제는 더 이상 정치가 국민을 힘들게 하고 피곤해하는 그러한 정치가 아닌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그러한 나라를 만드는 데 제 힘을 다하겠습니다. 김재섭 전 비대위원님, 네. 지금 경선 준비위 네. 소속이잖아요. 예. 잠시 후에 우리가 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만, 당내 분위기가 제가 취재해보니까 좀 묘한 것 같아요. 현역 의원들 사이에. 최재형 후보와 특히 이제 윤석열, 당 밖에 윤석열 후보, 그 양쪽 사이에서 현역들의 분위기가 좀 굉장히 미묘한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윤석열 전 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개인적인 캐릭터부터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에 대항했다라는 상징성이 굉장히 큰 분이시고요. 최재형 원장님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지만 그 상징성이 사실 윤석열 전 총장보다는 좀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당내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최재형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스폰지 같은 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현역 의원들 중에서도 굉장히 내가 최재형 원장을 바꿔보고 싶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지도자가 되면 좋겠다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최재형 원장에게 투영하고 그걸 아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캐릭터를 구축해 나가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이제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상징성도 굉장히 뚜렷하고 지지율도 높고 대중적인 그 인지도 굉장히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의원들 사이에서도 윤석열 전 총장의 상징성을 해치지 않는 법위 내에서 그 상징성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일들을 좀 하려고 한다는 것 같아요. 보면은 이번에 새로운 인선 내용도 그렇고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윤석열 전 총장의 그 말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말의 안정성을 가진 분들이 이번에 대거 영입이 좀 됐어요. 이런 식으로 윤석열 전 총장의 상징성을 보완하고 그가 가지는 부족한 점들을 메꾸는 방식으로 지금 당내 기류들이 좀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젊은 사람들, 특히 이제 좀 소신파, 쇄신파들이 많이 나서서 당을 이런 식으로 바꾸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를 국민들이 원합니다 하는 내용들을 꾸준하게 개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것을 최재형 원장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잘 캐릭터를 형성해 나가고 있는 그런 그 두 가지의 차이점이 좀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잠시 후에 이제 친윤, 반윤 비슷한 어떤 구도로 당내 잡음이 나오는 것도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고요.